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희망의 새 시대를 박근혜를 파면 TV 중계라는 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예. 처음이죠. 1심은 같은 판사 그 자리를 겪었던 분으로서 개인적으로 좀 아시죠? 제가 이제 중앙법원 떠날 때 제 후임으로. 바로 후임. 네. 인연이 상당히 깊네요. 제가 밥을 한번. 밥을 샀죠. 예. 사적으로 어떤 분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죠? 여기서 거론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얘기를 해요. 유죄인 경우에는 피고인 쪽에서 상당히 이제 반발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유를 상당히 작게 얘기를 해요. 아, 그거 저도 겪어봤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헷갈리다가 그렇죠. 이게 유죄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그러고 마지막에 결론은 크게 얘기해요. 아, 원래 통상적으로? 예. 근데 이번 박근혜 피고인 판결 같은 경우에는 톤이 똑같더라고요. 피고인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김세훈 부장님은 원래 그런 걸로 유명하세요. 평소에 되게 조분조분하고 재판 때도 얘기 다 잘 들어주고 근데 웃는 얼굴로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이런 거 항상 유명하세요. 이번에도 그러시더라고. 이번에도. 그래서 최순실 씨도 우리 부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피고인이 하는 증거 신청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유연하게 잘 받아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또 상징적으로 들어가냐 하면은 판결 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피고인이라고 보통 부른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종 피고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판결 요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는 면이 하나 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단순히 피고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반 대중을 향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선거에서 나오지 않았을 법한 멘트도 있긴 있었죠. 판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이 소송 당사자잖아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주장했던 거를 우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건데 그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 부분 관련해서 묘한 멘트가 나와요. 지금 뭐 신문 보도나 언론 그다음에 그 경제 전문가들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그다음에 그 언급하는 거 자주 봅니다. 또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소송 관계인을 상대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인을 상대로 이야기하듯이 해버리니까 저는 이게 형사소송법 43조에 규정한 내용을 어긴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건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재판만큼은 판사와 당사자 사이의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판사인 내가 똑바로 했는지를 국민 앞에 심판을 받겠다라는 의미의 공개로 봤어요. 현행법상으로는 조금 다른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송을 통해서 판사도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끝판왕이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삼성이었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사실 그리고 1심 판단 보면 삼성 부분만 다 빠졌거든요. 말 부분이 달라진 거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러니까 36억 가량이었는데 36억 5천만 원이 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법정형 자체가.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어려워지죠. 삼성에 관한 부분은 다 빠졌다고 하기에는 그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에는 아프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이재용 피고인 항소심 판결하고 달라요. 이재용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리해진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이재용 부의장 쪽에서 조금 예의주시하고 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사면은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법률적 의미와 이제 정치적 의미가 둘 다 있는 건데.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마 그걸 다 살고 나오실까 하는 생각들 하고 있죠. 저도 그렇고. 그래요? 그동안 다 많이 풀려나셨으니까. 네.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번에 사면될 거 아니냐고 하는데 한국의 정치 지형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걸 했던 거고 지금은 한국의 정치 체제가 안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촛불로 탄핵도 시켰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 사면시켜줄 수는 없다고 봐요. 이건 뭐 개인 의견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어차피 중도 보수 없이는 선거 못 갖고 가거든요. 선거 2달 전에는 중도 보수 잡아야 되고 그러면 2년 후에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보수 대통령 2명이 들어가 있다만 기억을 하고 있을 거란 2년 후 말이에요. 총선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현 대통령의 스타일상 정치적 이유로 사면을 하실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 보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저의 바람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 비디오 머그와 콜라보 시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이래 법원으로 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정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공정 재판, 일반 재판은 무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님 1심 선고 24년 나왔다고 합니다. 합천년이 나와도 아닌 건 아닌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지금 잠시 자리에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찰들과 법관이 또 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대통령님께 누가 됩니다. 진정하세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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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현장을 직접 가보신 분들은 많이 없는데 저- 한쪽 번은 네, 다녀왔죠. 저, 네, 익숙한 얼굴도 보이고. 네. 이 친박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 갈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국민 통합의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텐데 지금 이분들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비웃을 수만도 없고 욕을 할 수만도 없고 같이 가야 될 분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본인이 젊었을 때 쭉 지지했던 정치인이 몰락하는 과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당연하고 자기 삶이 네. 부정당하는 기분이 그럼 있죠. 그거는 그럴 수도 안 그래도 사회에서 지금 소외되어 있는데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한다는 것은 아주 큰 모욕감이죠. 모욕은 역사를 바꿉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정서가 정치적으로 필요한 세력도 있는 것 같다. 세계적인 그구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남성 중심적이고 국수주의, 민족주의적이고. 근데 친박은 이 특징에는 안 들어맞아요. 성조기가 등장하잖아요. 이 세력이 쭉 지속되고 성장한다면 토착형 극우라고 분류해야 할 정치 세력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켜봅니다. 예.